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설레기보다 먼저 걱정이 되시는 며느리분들 계시죠.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께서 명절 며칠 전부터 미리 오라고 하시는 상황일 겁니다. 아직 회사도 다니고 있고 집안 정리도 해야 하는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도와야 한다니 솔직히 부담스럽고 막막하기만 하죠. 어떤 며느리분은 명절 나흘 전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당일 가서 도와드려도 충분한데 왜 며칠씩이나 미리 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서도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고요. 반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명절 준비가 정말 많은데 당일에만 와서 어떻게 다 준비하냐며 서운해하십니다. 며느리가 미리 와서 함께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명절 준비 시기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이번 명절은 스트레스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가 왜 며칠 전부터 오라고 하시는지 그 진짜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며느리분들이 시어머니의 요구를 단순히 며느리를 부리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다른 이유로 미리 오라고 하십니다. 한국가족심리학회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명절 준비에 대한 시어머니들의 요구 이면에는 3가지 주요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명절 준비가 너무 많아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의 시어머니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며느리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경우입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꾸미면서 며느리와 정을 쌓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셋째는 명절 준비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교육적 의도입니다. 우리 집안의 명절 음식 레시피나 준비 방식을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미정 씨 42세의 경우를 보면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시어머니께서 추석 닷새 전부터 오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며느리를 부리려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나중에 시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니 78세의 시어머니는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하기에는 무릎도 아프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셨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시할머니에게 배운 특별한 잡채 레시피를 며느리에게 꼭 전수하고 싶으셨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김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명절 이틀 전부터 가서 함께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가 미리 오라고 하시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거절하거나 마지못해 가는 대신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명절 준비가 많으셔서 일찍 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며느리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우리 집안의 특별한 요리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질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싶은 마음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꼭 여러 날을 미리 오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명절 준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되 며느리의 현실적 상황도 고려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며느리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며느리분들이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다가 결국 명절 전후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68%가 명절 준비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를 시댁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의 경우 명절 며칠 전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시댁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아오셔서 며느리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쁘다고만 말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핑계로 들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머님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요 라고 시작해서 저는 명절 전날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명절 당일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돕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이지혜 씨 37세의 사례를 보면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지혜 씨는 간호사로 일하는데 명절 사흘 전부터 오라는 시어머니 요구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명절 바로 전날까지 근무해야 하고 교대 근무라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연차를 내서 억지로 가다 보니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자신의 근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간호사다 보니 명절 전에는 오히려 더 바쁜 시기입니다. 환자분들도 많고 동료들도 휴가 가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더 많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병원 특성상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명절 당일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도착하겠습니다. 대신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님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서운해하셨지만 며느리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걸 이해하시고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는 며느리의 직업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주변에 우리 며느리는 간호사라 명절에도 환자들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설명하되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부터 가기는 어렵지만 명절 이틀 전 저녁에 가서 하루 묵으면서 준비를 돕겠다든지 명절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 내내 집중적으로 돕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머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낯선 환경에서 여러 날을 자면 밤에 잘 자지 못하고 보채서 다음날 명절 준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절충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명절 준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씩 미리 오라는 요구를 조금 줄이시고 며느리는 당일만 가겠다는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명절 준비 기간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정의 경우 명절 당일 하루 전부터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시어머니에게는 충분히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며느리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전에 사는 박소연 씨 39세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박소연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직장도 다니는데 시어머니께서 매년 명절 닷새 전부터 오라고 하셔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함께 불러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께 어떤 준비가 가장 힘드시고 언제부터 도움이 필요하신지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부치는 것과 나물 무치는 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명절 이틀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소연 씨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명절 하루 전날 오후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까지 집중적으로 전 부치는 것과 나물 준비를 돕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장복이나 재료 손질 같은 건 남편이 주말에 먼저 가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명절 닷새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 중에 꼭 그렇게 일찍 해야 하는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해서 일정을 다시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주말에 미리 가서 무거운 일이나 장보기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하루 전날부터 오는 게 충분할까 걱정하셨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나서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니 받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명절 하루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해도 충분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시어머니도 충분한 도움을 받았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이런 절충안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실제 필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막연히 며칠 전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함께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하루나 이틀 전부터 준비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시누이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꼭 며느리 혼자 며칠씩 미리 와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서 돕는 거죠. 예를 들어 장보기는 남편이 주말에 미리 하고 힘든 청소는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명절 음식 중 일부는 반조리 식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명절 음식 준비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예전처럼 모든 걸 집에서 손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어머니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전통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화법으로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명절 전날 오후 3시쯤 도착해서 그날 저녁 식사 준비부터 함께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를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 전에 미리 해야 할 장보기나 재료 손질은 이번 주말에 남편이 먼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중에 몇 가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어머님 건강도 챙기시면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여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역할 분담을 제시하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충안을 만들 때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명절 때는 더 일찍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도 일단 시도해 볼 마음이 생기십니다.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럼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명절 준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올해 이틀 전부터 갔다면 내년에는 하루 전부터 가보고 그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일 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네 번째로 명절 준비의 진짜 의미를 함께 재정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명절 준비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결국 명절의 본질을 잊고 준비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날인데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다 보면 정작 명절 당일에는 모두 지쳐있는 상황이 되죠. 한국가족상담학회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명절 준비 기간을 줄이고 당일 가족 간의 교감에 집중한 가정이 명절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즉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사는 최은정 씨 41세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은정 씨는 시어머니께서 명절 일주일 전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명절을 떠올려보면 엄마가 부엌에서 고생하시는 모습만 기억나고 정작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눈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명절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절 준비는 꼭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하고 대신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어떨까요? 음식은 조금 덜 준비하더라도 어머님이 덜 힘드시고 우리 모두 여유롭게 명절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깊이 생각에 잠기셨다가 며느리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밑에서 명절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정작 명절에는 피곤해서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도 못했던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은정 씨 가족은 명절 준비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붙이고 나물도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시중 제품을 활용했습니다. 그 대신 명절 당일 오전에 함께 간단히 준비하고 오후에는 가족들이 모여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도 손주들과 함께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갈 필요 없이 전날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간단히 준비를 도왔는데도 모두가 만족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절 준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화려한 상차림을 위해 며느리가 며칠씩 고생하는 게 진짜 효도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건강을 배려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효도일까요?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후자를 원하십니다. 다만 오랜 관습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화려한 상차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먼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하면 시어머니도 사실은 반가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명절은 어머님이 덜 힘드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음식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머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면 제가 며느리가 원해서 간소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우리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는 명절을 만들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해준다는 걸 느끼고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도 며느리가 함께 나눠 갖겠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죠. 또한 명절의 의미를 함께 재정의할 때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 준비는 간소하게 하되 대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특별한 활동을 만드는 겁니다. 명절 오후에 온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돌아가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눈다든지 하는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드는 거죠. 이런 새로운 전통은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명절 기억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음식 준비에 치여 스트레스 받는 어른들의 모습보다는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모습이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세대는 명절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며느리의 상징이라고 배워오셨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그러려면 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시어머니께 공손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며느리의 역할입니다. 어머님 세대에는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많이 하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부부가 함께 일하는 시대라 남편도 명절 준비에 동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혼자 며칠씩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명절 당일 함께 모여서 간단히 준비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은 명절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적 맥락을 설명하면 시어머니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고루하다는 걸 깨닫고 변화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겁니다. 어머님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명절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릴 차례인데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의견이나 제안도 시어머니가 훨씬 잘 받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명절 준비를 두고 생기는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시어머니가 왜 며칠 전부터 오라고 하시는지 그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며느리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직장 상황이나 아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시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절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 아니라 하루 전부터 집중적으로 돕거나 남편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명절 준비의 진짜 의미를 함께 재정의하면서 간소화하고 가족 교감에 집중하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상차림보다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명절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 기간 문제는 단순히 며칠 전부터 가느냐 당일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가족 문화의 재정이라는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간다면 명절은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이번 명절에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해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준비로 고민하시는 모든 며느리분들, 그리고 며느리를 걱정하시는 모든 시어머니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명절 준비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며칠 전부터 가든 당일에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명절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명절 준비 고민이나 해결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